예,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해서 기물을 부수는 등 초유의 폭력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회 법사위 행안위에서는 현안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검경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정치 직설, 정현국 전 청와대 대변인, 배정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폭력 사태를 비롯해서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새벽 2시 50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구속이 됐죠.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는데 이후에 이제 시위대들이 서울지방법원 주변에 이제 많이 이제 그 새벽까지도 이제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이들이 이제 영장 발부에 이제 항의하면서 법원에 이제 난입해갖고 기물을 부수고 또 그 과정에서 경찰과 이제 충돌해서 이제 경찰 다수가 이렇게 다치고 또 시위대들 이제 수십 명이 또 연행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현안 질의가 진행 중인데 오전부터 법사위가 이제 오후까지 이어지고 또 행안위도 오후에 또 현안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좀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좀 다뤄야 될까요? 예, 어제 그 장면은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충격적이었는데 지금 외벽이 부서진 것뿐만 아니라 7층까지 판사들 사무실까지 진입을 해서 집비를 부수했던 모습들이 보였는데 7, 8, 9층이 판사실이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폭력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처벌이 불가피한데 오늘 내용 보니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66명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게 절반 이상이 20, 30대라는 거예요. 정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지금 구속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오늘 관련 상임위에서 질의들이 있습니다만은 좀 여야가 좀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사실 법원하면 민주주의 최후의 이제 보루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주 이런 이 지경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검경에서도 좀 상당히 좀 강경하게 이제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오늘 대법원에서도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앞으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건국 이래 집단으로 이 법원에 난입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난동을 부리고 심지어는 이제 판사 근무구역까지 들어가가지고 이 차은경 영장 당직 판사를 색출하려고 혈안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이제 굉장히 심각한 것은 우리의 법치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력이 지배하는 이제 야만의 국가로 전락하기 때문에 국가 질서가 더 이상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역시 1차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을 국내를 동원해서 일으켰고 그 이후에도 지금 모든 사법 체계를 부정을 했지 않습니까? 체포영장도 발부하면은 불법이다. 라면서 오히려 끝까지 싸우자 라면서 사실상 내란 이런 것을 선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태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사실 국민의힘이라면 이 내란을 배출한 그런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좀 통감하고 그 이후에라도 좀 다른 행보를 해야 되는데 이 비상계엄과 내란을 정당화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있어서는 안 될 일까지 벌어졌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런 세력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지금 엄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동시에 배후 세력도 저는 좀 철저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대법원장도 오늘 대법관 회의를 열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관련된 경위 파악도 하고 이제 후속 대책도 논의하고 검찰과 검찰도 이제 전담팀을 꾸려서 배후까지 수사를 이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향후에 어떻게 좀 이걸 좀 다뤄야 된다고 보십니까? 오늘 다행히 사법부 이제
대법원장께서 긴급 네. 대법관 회의를 열었지 않습니까? 오늘 거기에서도 굉장한 우려를 표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사법부도 돌아볼 일이 있으면 돌아봐야 된다. 네. 국민 일부라도 사법부 불신이 있다 그러면은 자성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사법부 불신이 깊었던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이번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까지 그 과정 속에서도 상당히 이제 형평성 문제, 공정성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더군다나 이제 그게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에서도 체포가 동의가 됐단 말이죠. 예. 동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그 이유가 야당 대표로서 또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이유가 제시가 됐는데 네. 뭐 대통령으로서는 방어권 확보가 돼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점에서 형평성이 잃었다, 공정성이 잃었다는 것이고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1, 2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구속하는 바람에 정당까지 만들고 국회의원들을 본인이 되고 또 국회의원들을 배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부가 이런 판단에 있어서 좀 적절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냐 하는 것이 국민들 생각이고 아마 어제 그런 폭력 사태를 벌인 젊은이들도 이런 공정성 문제, 젊은이들은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서 우리 사법부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다고 하니까 예. 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예, 공정성에 대한 뭐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폭력은 이제 안 되죠. 그 관련해서 또 대법원에서 또 사법 체계 관련한 뭐 논의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뭐 대응책 같은 것도 좀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참가자들을 전원 색출을 해야 된다. 예. 지금 뭐 90명 정도가 현재 연행이 됐는데 경찰 체증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이 확인이 된다면 제가 볼 때 관련자들은 전원 사법 처벌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뭐 공무집행 방해에다가 또 건조물 침입에다가 또 공영건물 손상 여기에 이제 다중의 위력으로 또 그리고 위험 물질을 소진하면은 이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이렇게 다 특수가 붙으면 이제 가중 처벌이 되거든요.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대한민국의 법치 또 그리고 민주주의를 해치는 이런 세력들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동시에 이런 이 폭력 사태를 사실상 선동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정강원 목사 같은 경우는요, 뭐 1,000만 명 동원하자. 그래서 뭐 동원하는 데는 뭐 1인당 5만 원 주겠다라면서 지금 뭐 헌법 위에 국민의 저항권이 있다라면서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의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유포해서 폭력을 선동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어요. 뭐냐? 이렇게 이제 뭐 법원에 담을 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경찰하고 잘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본인이 석방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거는 뭐 전형적인 폭동을 선동하는 그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제명 처리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앞으로 결국 이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을 텐데 이렇게 계속해서 내란을 선동하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본인의 재판에 또 형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서부지방법원 사태 이후 이제 후속 논의도 한번 좀 주목해 보기로 하고요. 자, 구속된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공수처 조사에 또 이제 불응을 해서 현재까지 뭐 수사 당국에 이제 협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공수처는 일단 옥중 조사라든지 강제 구인 같은 가능한 수단을 이제 모두 동원하겠다 그런 입장이고 하지만 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일 전후에서 윤 대통령을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뭐 공수처에서 열흘 그 기간
20일 구속 기간이 20일인데 열흘 기간을 공수처가 쓰고 예. 나머지 열흘을 검찰에 쓰겠다고 합의를 한 모양인데 아마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출석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은 방문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강제 구인을 강제 구인도 검토를 하고 있다 공수처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강제 구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나가서 묵비권을 행사한다 그러면은 사실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은 또 다른 또 논란만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공수처가 계속 이제 수사권 유무부터 시작해서 논란을 빚었는데 어차피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공수처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공수처가 일찍 수사 관련 자료들 모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검찰에서 좀 보강 수사를 좀 면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예.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이제 최소한 재판이 시작된다 그러면은 6개월 이상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1심의 경우. 1심의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는 이 사건을 빨리 검찰에 넘기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정리하는 것이 낫겠다. 예,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가면 그때는 좀 수사에 좀 응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 네. 하면서 비상계엄은 정당한 것이었다. 그래서 일개 판사 또는 뭐 일개 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공수처 수사도 거부하는데 이어서 검찰 수사도 계속 거부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정말로 대통령답지 못하다. 거의 잡범 수준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고요. 본인의 탄핵 심판 또 그리고 이 내란죄 재판에도 결국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졸렬하고 치졸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계속해서 본인은 사법 체계를 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방어권은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체포영장이 최초로 법원에서 발부가 되니까 이의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각을 당했어요. 그래서 2번이나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집행을 거부를 계속하다가 이제 공수처하고 경찰이 압도적인 경찰력 동원해서 본인이 더 이상 방어가 안 되니까 또 자진 출석한다는 명분으로 또 체포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또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체포 적부심마저 또 기각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본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구속에 지금 기로에 서니까 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여해가지고 40분간이나 발언했어요. 최후 발언하면 5분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쓸 수 있는 법적 방어권을 다 쓰면서 왜 이렇게 정당한 수사기관의 수사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영장은 엉터리다. 또 체포 적부심에서 기각이 되면 이거는 또 불법영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거는 국민의 공분을 자아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본인이 정말로 최소한의 양심, 도리가 있다면 사법 체계 또 사법 질서를 좀 존중하는 마지막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의 정치권도 이제 조금씩 분주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걸로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런 가운데 개헌론도 좀 이제 조금씩 더 이제 분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여권에서 이제 개헌론을 이제 많이 이제 불을 지피고 있고 야권은 오히려 좀 소극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개헌론이 이번에는 좀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개헌론을 좀 적극적으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제 이 87 헌법 체제는 완전히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이 불행한 사태를 반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지금 헌법의 한계가 굉장히 세밀하게 드러났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다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국가 운영 시스템이 지금은 그야말로 한계에 도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헌 논의에
정말 적기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의장께서도 개헌에 굉장히 적극성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단 한 명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약간 좀 발을 빼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만 결심을 하면은 이번에 가능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도 사실 작년에 그 당대표 선거 나왔을 때도 네. 개헌을 자기 찬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4년 중임제 개헌을 찬성한다고 했고 그 전에 대선 후보 때 대선 후보 공약으로도 개헌을 찬성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눈앞에 보이니까 네. 지금 한 발 빼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좀 결심을 한다 그러면은 개헌 논의가 굉장히 속도가 빠를 수 있겠다. 그래서 4년 중임제 뭐 개헌을 하든지 뭐 다른 뭐 의원 내각제를 하든지 어쨌든 이 국가운영 시스템 자체를 이번에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좋겠다.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 국가의 리더가 되겠다 하면은 국가 발전을 자기 눈앞의 이익이 아니고 국가 발전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면은 응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에 좀 개헌론이 물꼬를 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야권에서는 좀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개헌의 필요성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일단 현재의 헌법이 87년 체제니까 34년이나 흘렀으니까 좀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 하나하고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5명이 이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 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의식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이게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또는 내란죄 재판을 피하기 위한 물타기용으로 지금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네.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겠는가, 정상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탄핵 심판이 끝나야 되고 또 내란죄 재판이 빨리 끝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느 정도 윤곽과 가닥이 잡히면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의 이 정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좀 고찰이 필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방향은 역시 이제 첫 번째로는 권력구조 개편이 좀 필요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좀 권한을 분산시키는 구체적으로는 뭐 이원 집정부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총리를 아예 국회에서 선출해서 책임 총리제를 만들자라는 것, 동시에 내각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가 있고 동시에 이것만 해서는 부족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행 선거제도도 좀 개편을 해야 됩니다. 왜냐 승자 독식에 지금 거대 양당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선거구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그냥 진영 대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원화된 정치 체제, 그래서 다당제가 좀 정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중대 선거구제 개편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당의 공천 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 공천 시스템 보면은 특히 이제 여당 같은 경우 대통령의 공천권을 다 행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대통령한테 줄 서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거수기 역할만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야당도 당권을 쥐고 있는 1인이 행사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 여야 모두 공히 공천 시스템을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이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뭐 할 것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당장은 지금 뭐 우선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탄핵 심판이라든지 사법 처리,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이다. 지금은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죠. 개헌을 너무 의심스러운 눈으로 볼 게 아니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선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란 특검은 어떻게 될까요? 특검은 저는 지금 이제 시기를 놓쳤다고 봅니다. 이제 특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검찰에서 사건을 받아서 보강 수사한 뒤에 기소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열흘 한 보름 이내에 기소가 되는데 기소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가 다 된 거예요.
내란과 관련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속 기소가 됐단 말이죠. 네.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인데 지금 특검을 해서 특검을 한다 하면 또 특검 구성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인데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특검 논의는 이제 때를 놓쳤다.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그런 시간을 소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일단 정부로 이송이 됐는데 그 최대형은 뭐 거부권 행사할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고 재의결할 경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재의결하면은 상당히 예측 불허죠. 예측 불허라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가 예. 특검은 반대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자당의 소속 의원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내부 이탈표 방지를 위해서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했다라고 고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특검법을 하기 싫은 거예요. 특검법이 만약에 통과돼서 특검이 가동이 되면 내란죄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들이 계속해서 공표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조기 대선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정권이 넘어간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특검법을 반대하는데 우리 대변인께서 지금 시기가 늦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시기가 늦었다면 진즉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방해해놓고 이제 와서 또 시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게 특검이 정리가 안 되면 이 수사권 문제 또 그리고 공소권 문제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거에 정리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특검이 조속히 가동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요 내란 특검은 아마 설 연휴 지나서 아마 거부권 행사가 되고 재의결하는 그런 상황까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좀 2월 초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